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을 하고 180도 달라져서 외제차와 명품을 요구하던 여자를 시원하게 차버린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싱글 남자입니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다가 장서 갈등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장인 장모였던 분들과의 갈등, 전처의 폐악질도 사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제가 지금 하소연하려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반년도 못 되는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없었고요.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를 한 후에 여자를 다시 만나기가 두려워서 여자를 거의 만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현재 저는 사업체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살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인데요. 그리 큰 사업체는 아니지만 직원 20명 정도가 일하는 작지도 않은 회사입니다. 매출도 큰 편이고 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 처음 창업을 하고 자리가 잡힐 때까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도 많습니다. 아무리 혼자 발로 뛰어도 매출도 안 나오고 혼자 사는 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수중에 치킨 한 마리 먹을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닭강정을 사 먹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을 정도네요. 정말 이때 고생한 생각하면 지금도 제 자신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시기에 제가 결혼을 해서 딸린 식구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사업을 포기했을 것 같네요. 딸린 식구가 있었다면 적더라도 고정 수입이 있어야 했을 테니까요.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 같은 업종에 있는 사장님들, 거래처 사장님들, 회사에서 오랫동안 해온 직원들 등이 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은 가끔 전화로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이고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전부 남자이고 제가 동호회나 모임 같은 것도 나가지 않으니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인들이 저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혼한 사실을 잘 밝히지 않았거든요. 요즘 돌싱들이 많아서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가끔 보기는 하는데 예전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혼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사람들 중에서는 겉보기와는 달리 상대의 흠잡을 거리만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이유로 저는 이혼 후에 여자를 별로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고 돈 잘 버는 사장이 여자를 전혀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긴 하죠. 제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몇 번 있기는 했었는데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의 결혼 실패와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로 받은 상처 등으로 저에게 호감을 표하는 여자가 있어도 마다하다 보니 이 나이까지 싱글로 살고 있네요. 쉰이 넘으면서 이러다 정말 자식 하나 없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제가 환갑일 때 아이는 10살도 안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수명도 많이 길어져서 90 넘게까지 사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뭐 어쨌든 와이프는 몰라도 내 새끼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자분을 소개받았어요. 저희 회사 직원 아내의 친구분인데요. 그쪽도 이혼녀이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가 아이 없이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고 하니 동질감이 느껴져서 한번 만나나 보자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의 나이가 마음에 좀 걸리기는 했습니다. 저와 띠동갑이라고 들었거든요. 상대가 제 나이를 알고도 상관없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꺼리낌 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수수한 옷차림에 말을 차분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 상대도 비슷해서 서로 여유롭게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중간에 둘이 다 말이 없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전혀 어색하지도 않게 느껴져서 제가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애써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저 같은 노인네를 만나려고 할까 하는 마음에 애프터를 신청하는 것도
호감을 표시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표현하는 호감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몇 달간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저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기로 한 후에 그녀의 말과 행동이 많이 달라지더군요. 결혼 얘기가 오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에게 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타고 다닐 만한 준중형 정도를 뽑아주려고 했는데요. 자기가 봐둔 차가 있다며 저에게 벤츠를 뽑아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딸린 식구도 없고 해서 저도 준중형을 타고 다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비싼 외제차를 거래처에 보여줄 필요성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작은 차를 타고 제 소유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저는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사는 것 뿐인데 가끔 사업상 만난 분들이 잘 나가는 사업가가 검소하다고 좋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녀도 저와 만나는 동안 제가 검소해 보인다며 칭찬 아닌 칭찬을 한 적이 몇 번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외제차를 요구하니 좀 난감했습니다. 그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접었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거 하나로 정말 오랜만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여자를 놓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했어요. 어차피 결혼을 하면 제가 타던 차와 그녀에게 사준 외제차를 서로가 필요한 사람이 탈 수 있을 테니 이 기회에 외제차 하나 뽑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저에게 비싼 구두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자 구두 브랜드를 아는 것도 없는데 그 구두를 사달라는 것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여자 구두가 비싸봤자 몇십만 원이나 하겠지 하며 백화점에 가서 사주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의 10배가 되는 구두였습니다. 금액은 모르고 가기는 했지만 사주기로 하고 백화점까지 갔는데 안 사주겠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 구두를 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며칠 간격으로 그녀는 사달라는 것이 참 많기도 했습니다. 사달라는 것이 대부분 돈백이 넘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무슨 돈 찍어내는 공장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녀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이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내 돈을 보고 접근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 울면서 왜 그러냐고 해서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들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내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들어주는 호구냐고요. 팔자에도 없는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 몰랐고 그냥 속편하게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그녀가 며칠간 계속 전화를 해서 오해가 있었다고 하며 만나자고 해서 그래, 그냥 만나서 얘기나 들어보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자 하는 생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그녀는 저를 만나고 자기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친구들이 재혼을 하는 것이니 더 신중하라고 그랬다더군요. 여기까지는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저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자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하면서 외제차와 비싼 옷 같은 것들을 요구해 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의 옷과 구두 등을 친구들이 저에게 요구해 보라며 알려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그런 사치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친구들이 얘기해줘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다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다시 결혼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울더군요. 좋은 마음으로 한동안 데이트를 하며 미래를 생각했던 여자가 울고 있으니 마음이 약해질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다잡고 얘기했어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 나이에 옳고 그름을 따질 능력이 안 되어서 주위 사람들이 말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믿고 가정을 이룰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저보다 그 친구들이 말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친구들과 살아야지 왜 저랑 살려고 하냐고요. 우리는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는데 그녀는 제가 원한다면 그 친구들과 연락도 끊고 저에게 집중을 하며 살겠다고 하며 저를 붙잡더군요. 더 이상 있으면 마음 약해질까봐 저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한동안 그녀에게 연락이 왔지만 안 받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연락이 안 오더군요. 가끔 외로울 때는 그녀가 저에게 붙잡으며 했던 말이 진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좀 더 만나볼 걸 하는 후회도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런 말에 말려들어서 나중에 더 후회하는 일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녀는 친구들이 시킨 대로 했다는데 그 친구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나이 먹으면서 의심 많은 사람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음속이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녀와 제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 그냥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쫌생인가요? 아니면 너무 성급했던 것일까요? 제 팔자에는 와이프와 자식이 없나 봅니다. 외로워도 그냥 참고 살아야겠습니다. 쓰니님이 왜 쫌생입니까? 현명하신 겁니다. 능력 좋고 현명하시니 좋은 분이 나타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